양산TV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이라고 위로할 때도 그릇이라고 장난칠 때도 그릇이라고 그릇이라고 파란 하늘 꿈이 드리은 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오네 아빠 찾아오네 불쌍히 짖다가 배가 바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푸짝푸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신나는 아기 염소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요하는 날 하재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다들 잘 아시는 노래 아기 염소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기 염소 이 노래는요 1991년 제9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인기상과 금상을 받은 곡입니다. 당시에 노래 불렀던 아이가 당시로서는 비교적 어린 측에 속하는 박은주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너무 깜찍하게 잘 불러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곡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이기도 하죠. 자, 이 곡을 만드신 분은 당시에 안양 석수초등학교에 다니시던 이순형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사하신 분 성함이 이해별 작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은 이 이순영 선생님이 곡을 쓰실 때 작사할 때만 사용하는 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해별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이순영 선생님의 자제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해별 이름 참 예쁘게 잘 지었던 것 같죠, 그렇죠? 91년도 제9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당시의 대상은 역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곡인데 하늘나라 동화라는 그런 곡이거든요. 예, 그 곡도 물론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하는 이 가사가 있는 아기 염소는 어딘지 굉장히 그 동화 같은 그런 스토리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장조로 시작했다가 중간쯤 가서 동주음 단조로 바뀌는, 예, 그러니까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를 동주음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그냥 순우리말로 같은 으뜸음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단조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해가 뜨면서 장조로 바뀌는 밝은 장면이 나오다가 중간에 단조에서는 약간 슬픈 장면이 나오다가 다시 밝은 장면이 나오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노래 짜임새도 굉장히 참 좋겠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아시겠지만 한 줄씩 한번
나누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셋넷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마무리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음매 아빠 찾아음매 불상을 짓다가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홀짝홀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신나는 아기 염소들. 생각해보니까 한 줄씩 부르기로 해놓고 그죠? 제가 다 불러버렸네요. 노래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노래니까 굳이 뭐 따라 부르기 같은 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순영 선생님은 이렇게 유명한 곡을 작곡을 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음악 교육을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어릴 때 무척 가난하셔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음악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피아노 배우는 뭐 그런 거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방과 후에 남아서 뭐 풍금을 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풍금을 치거나 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 월급의 한 10배가 되는 무려 이런 거금을 들여서 피아노를 장만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뭐 무척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아기 염소라는 이 곡 말고도요, 1999년 국악동요제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럴 때 맑은 물 흘러가니 라는 제목으로 또 대상을 받으신 적도 있고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또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졌던 동요 축구 이야기 그 외에도 꿀벌의 여행, 바람새, 모깃불 뭐 등등 해서 선생님이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들을 직접 지어서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꽤나 귀에 익숙한 그런 곡들이고요. 아기염소와 국악동요 상을 받은 이 곡들은 당시 음악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무려 한 500여 곡 정도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MBC 창작동요제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박은주라는 이 아이는 후에 MBC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충주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나운서를 양성하는 전문 강사로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참 멋진 스토리가 있는 그런 노래인데 물론 이 노래의 어떤 그 인기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개사된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보통 보면 뭐 학교에서 배운 동요 이런 거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재미있게 막 부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 아기 염소도 그렇게 개사된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소주송, 소주 버전이 있고 소주 한 잔 너도 한 잔 마셔 완성 비오는 외로운 날에 아하 동네들 여럿이 술 처먹고 놀아요 오늘도 꽤 될 때까지 월월 1년 내내 술 처먹고 위에 빵도 났지만 뒤져라 또 마신다 땅소주에 새우깡 막걸리에 부침개 죽어라 마신다 왜 오늘도 꽤
그 다음에 화투 치고 놀아요 하는 뭐 도박 버전, 그 다음에 아주 지저분한 똥 얘기가 나오는 똥 버전, 그런 버전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불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노래니까 그런 개사된 버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염소가 나오잖아요. 염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염소는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 보면 그 역사 속에 염소가 많이 나오는데 6천 년이 넘었대요. 가축이 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야생에서 생활했던 산악지대 이런 야생에서 생활했던 그런 습성이 남아 있는데 그 원래 그 염소의 성격이 되게 고집스럽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거는 잘 안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는데 가축으로서 이렇게 기르기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 혹한기, 혹서기, 그러니까 매우 추울 때, 매우 더울 때 잘 견딘대요. 병에도 잘 안 걸린대요. 그리고 식성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쵸? 염소, 뭐,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종이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 농사 짓는 밭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이파리고 나무고 막 뜯어 먹어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뭐 식성이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중동 지역에 이제 유목을 하는 그런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염소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뭐 인도의 무슨 경전 이런 데 보면 염소가 등장을 많이 하는데 별자리 중에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를 얘기하죠. 그 중에 10번째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염소자리입니다. 근데 이 염소자리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 판이라는 그 신을 염소자리라고 하는데 생긴 게요. 상체는 염소인데 하체는 물고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판이라는 거는 뭐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보면은 그 시인의 역할이나 특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판은 보면 아주 뭐 굉장히 명랑쾌활하기도 하면서 장난도 잘 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짓궂은 장난들 이런 것도 잘 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멍청해가지고 막 다른 신들을 막 웃게 만들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염소 그러면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좋은 그런 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너무 짓궂게 장난을 해서 그 요정들을 막 놀래키게 하거나 아주 경악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악몽을 꾸게 해가지고 막 공포스럽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뭐라 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패닉이라는 말 자체가 그 판이라는 어원에서 시작이 됐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상체는 원숭이, 하체는 물고기가 됐냐 하면 신들이 막 축제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신이 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동물로 변장해서 막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판은 덤벙대다가 주문을 끝까지 못 외워가지고 물고기로 변해야 되는데 주문을 절반만 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체 부분만 물고기가 돼가지고 도망을 갔다. 뭐 이런 모양이 별자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염소를 그 악마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이 염소를 악마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모세가 나오는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 형상이 이 염소 형상이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제물로 바칠 때 염소를 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어쨌든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참 할 게 참 많은데,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예, 아기 염소 같이 또 불러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배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음에 아빠 찾아음에 불상을 짓다가 해가 반짝 꽃이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홀짝홀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신나는 아기 염소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난칠 때도 그물 싫었고